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필영 동대문구청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주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벌써 구청장 된 지 1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철인데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도 습하고 좀 짜증나는 계절인데 그래도 주민 여러분 이곳을 견뎌서 넘으면은 또 새로운 계절이 오듯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또 주민 여러분 이번 여름 잘 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지났는데요.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 해오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좀 성과들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걸었던 게 쾌적한 동대문, 안전한 동대문, 투명한 동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꽃의 도시를 선포를 했고, 꽃의 도시에 이어서 탄소 중립 도시, 그다음에 그것을 다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로 해서 그 세 가지 축으로 도시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뒤에서 좀 다시 나눠보고요. 최근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지역 내 14개의 동을 돌며 현장을 찾는 적극적인 소통을 좀 나서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년을 계기로 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자. 그리고 주민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청이 추진해왔던 일들이 주민의 반응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주민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고 또 내년 이제 새롭게 1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1년을 준비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그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 절절했고 그리고 또 가장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것은 삶이 너무 팍팍하다. 두 집 건너 하나씩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그리고 또 일반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은데 정말 어렵다 하는 목소리를 하시면서도 아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또 새로운 기대에 찬 희망에 찬 목소리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구청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동대문군의 큰 전통시장을 묶어서 빅5에 드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이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저희 전통시장이 한 동대문구에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령시, 서울 양령시가 있고 경동시장과 청량리 시장도 광성시장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이 집적되어 있는 게 한 8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보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좀 오래된 그 개발이 필요한 그런 거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청량리를 먼저 발전시키자고 해서 청량리역 앞에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미래도시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청량리에 사람이 흐르는 도시인데 머물고 있는 도시를 좀 만들자. 그렇다면 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까? 지난 1년 동안 고심을 했는데 진짜 진짜 몰입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번개가 치듯 벼락 치듯이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저희가 전통시장 저 규모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령시와 경동시장과 청량리 시장을 묶어서 하나의 전통시장, 청량마켓몰이라든지 뭐 네이밍을 서울마켓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시장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묶어서 저희가 글로벌 빅5 안에 들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도쿄의 또 전통시장하고 또 영국의 전통시장, 프랑스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스페인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이스탄불에 있는 바자르 이제 시장 같은 거를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우리의 그 전통 시장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시장의 규모로 한번 현대화시키자.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변화된 시장의 모습이 참 궁금해지는데, 또 2026년까지 다양한 꽃과 식물을 통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꽃의 도시를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또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동대문이 이제 녹지가 참 척박한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게 일단 수변 공간을 좀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릉천에 이제 걷기 좋은 길을 해서 정릉천에 그 야외 공연장하고 그 수변 감수성 도시라고 해서 수변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랑천변이 이제 주민의 그 휴식 여가 공간인데, 그 중랑천변에 한 4,000평방미터 정도를 저희가 봄에 튤립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에게 좋은 성과와 또 반항을 일으켜서 이번 여름에는 지금 백일홍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일홍이 이제 끝나면은 가을에는 이제 가을 그 들국화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걸 심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산이 2개 있습니다. 네. 천장산과 배봉산이 있는데 천장산 주변에는 저희가 그 벽화를 좀 조성, 자연을 담은 벽화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공간에 이제 새롭게 그 공간을 걷기 좋은 공간을 꾸미고 있고, 정상부에 한 400m 정도가 이제 흙길이 있는데 그거를 황토길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의 공간이 저희가 배봉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배봉산이 보니까 17m 되는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폭포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높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그 햇빛을 받는 폭포보다는 밤의 폭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나이트 포를 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담는 감성 공간에다가 빛의 축제를 거기서 해서 밤에 볼 수 있는 축제, 밤의 축제, 그러니까 밤의 폭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밑에는 뭐 이제 나비를 형상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정상부에 사람의 형상, 스파이더맨이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빛을 쏴서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형상화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의 공간이 되면서 하늘을 보면서 빛을 보는 그러한 그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주요 추진 사업 중에 스마트 미래도시 동대문구 구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 담고 있을까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AI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분야의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은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공간이고, 그것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렇게 해서 그 도시 자체를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공간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공간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일단 그 스마트 도시고, 스마트 도시가 바로 탄소 중립 도시하고 바로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SNS를 보니까 동대문구를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동대문구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이제 많이 입고 다니고 있는데 그 퍼플색인데 그것이 이제 보라색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빨강하고 파란색을 합한 색인데, 그게 상당히 이제 이 품격이 있는 거고 도전적인 색깔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하고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퍼플시티라고 이제 그 개념을 잡았고,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꽃의 도시는 이제 상생을 저희가 구현한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탄소 중립 도시는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는 미래 도시라고 하는 가치. 그러니까 상생과 공존과 미래라고 하는 가치를 그 퍼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퍼플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이 하나의 그 길로 가고 하나의 이미지로 좀 가자.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은 퍼플 시티다. 그 새로운 시티를 만들고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시다.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가 퍼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또 장기적인 좀 가장 큰 목표이죠. 탄소 중립 동대문구 달성에 대한 내용도 공유를 해주시죠. 예, 예. 탄소 중립 저희가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서울에 탄소 중립 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연구센터를 이제 국민대에 탄소 중립 센터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50년에 탄소를 갖다가 제로 배출하는 거. 지금 저희가 한 153만 톤 정도 CO2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 2050년도에는 이제 탄소 중립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CO2 감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주민과 함께 이제 하기 위해서 주민 그 운동, 그래서 탄소 중립 지킴이라든지 학생 환경 운동 지킴이, 그다음에 환경 단체 이런 것들에 한데 그 연대를 해서 하는 어떤 그 사회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구의회와의 좀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갈등은 풀어나갈 아니고 생각이실까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네. 좀 우리 어떻게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도시가 너무 빨리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저희 동대문구가 그래도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시고,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 좀 너무 그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해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의회와 끊임없는 대화, 그 다음에 설득, 주민의 목소리, 이것을 담으면은 커다란 문제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계신데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동대문구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겠다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의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인데 그것을 하나로 이제 어우러지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 그 예측 가능한 도시, 그리고 그 미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청량리 그 전면부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2050년의 도시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컨텐츠와 거기에 그 스마트 도시를 접목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도시, 와서 머무는 도시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제가 구청장 해보니까 구청장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구청장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함께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고 그 목소리가 이제 구정의 철학으로 또 구정의 핵심 시책으로 나왔을 때 새로운 동대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 함께 동대문을 더 동대문답게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